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으로 불러오는 곳입니다.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훨씬 편할 텐데,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나도 좀 쉬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미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들의 삶 속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눈에 띄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사람 말이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벗일 수도 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피하면 피할수록 묘하게 그 사람이 더 크게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맞서 싸우면 후련할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더니 싸움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더 찜찜하고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나는 정약용이다. 조선의 관리로 왕의 곁에서 나라를 섬기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전라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나는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유배지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사람 사이의 일,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조정에서 일하던 시절 나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내 말을 비틀어 전하는 자가 있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흠을 캐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마주치지 않으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할수록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더 크게 자랐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얼굴이 떠올랐다. 밥을 먹다가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피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주하는 나 자신이었다. 맞서 싸우는 것은 어떠한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을 나는 여러 보았다.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며 따진 사람도 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그들의 얼굴은 편안하지 않았다. 이겼어도 찜찜하고 졌으면 더욱 쓰렸다. 무엇보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하게 엉켜버렸다. 유배지에서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 강진 땅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다. 미운 이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노인이 있었다. 형제 간에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수십 년을 등진 채 사는 형제가 있었다. 윗사람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몸까지 상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만 없으면 편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미운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을 피하거나 맞서는데 힘을 쏟는 동안 정작 지쳐가는 것은 언제나 미워하는 쪽이었다는 것을. 미운 사람은 무심하다. 그대가 밤새 그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잔다. 이것이 미움의 본질이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향해 타오르는 불이다. 그 불이 나를 태우고 있는 동안 상대는 멀쩡하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유배지에서 나는 날마다 붓을 들었다. 하루에도 수백 자를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붓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있었다. 나를 이 자리로 몰아넣은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날이었다. 그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그들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나는 그런 생각을 오래 붙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할수록 붓은 더 무거워졌다. 글은 나아가지 않았고 마음은 더 좁아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실은 상대에게 나의 평온을 맡겨 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편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나는 평생 편해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미운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나의 평온은 그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된다. 강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끝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알게 되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평온을 내가 되찾는 일이다. 미운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뒤로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중년의 사내였다. 이웃 중에 유독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는데 틈만 나면 그의 흠을 들추고 그의 말을 비웃었다. 처음에 나는 그 사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는 맞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굽히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상대가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가 험담을 늘어놓아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그저 무난한 성품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생겼다. 그를 괴롭히던 자가 점점 기세를 잃어갔다. 반응이 없으니 흥이 사라진 것이다. 걸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혼자 소란을 피우는 꼴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내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태도가 스스로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으로 여긴다. 맞서지 않으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달랐다. 그 사내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단호한 태도였다. 거는 자는 반응을 먹고 자란다. 분노든 당혹이든 해명이든 상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야 힘을 얻는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불은 탈 것이 없으면 꺼진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되돌아간다. 나는 그 사내에게서 이치를 배웠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중심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 없이, 싸움 한 번 없이. 그것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그 사내가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도 분명 속이 쓰렸을 것이다. 억울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상대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 생활을 하며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나를 지배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고 글을 쓰다가도 손이 떨렸다. 나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했다. 억누르면 사라질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억누른다고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자주, 더 크게 올라왔다. 그때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나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건드렸고 나는 흔들렸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미운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그 뒤로 미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인가? 그 물음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기준이 없을 때 쉽게 흔들린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고 남의 시선 하나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안에 기준이 서 있으면 달라진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 알미 흔들림을 막아준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태도의 본질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힘은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데서 온다. 유배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그러나 나는 한 가지만큼은 지키려 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미운 자들 앞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미운 사람은 그대의 태도를 시험한다.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대 안에 그대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싶은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미운 사람의 말이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운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 순간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기준을 세워두어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다짐했다. 첫째는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맞서거나 움츠러든다. 그 두 가지 모두 상대에게 나의 중심을 내어주는 일이다. 한 호흡, 늦추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나는 유배 초기에 관리 한 명과 자주 부딪혔다. 그는 나를 죄인 취급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를 달았다. 처음에는 나도 즉각 받아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 기세를 올렸고 나는 더 지쳐갔다. 어느 날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잠들었다. 둘째는 그 사람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미운 사람의 말은 대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시기하는 자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얕보는 자는 얕보는 눈으로 말한다. 그 말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거울로 삼는다. 누군가 나를 못났다 하면 정말 못난 것인지 의심하고 누군가 나를 틀렸다 하면
정말 틀린 것인지 흔들린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자리를 보아야 한다. 맑은 물에서 나온 말인지 흐린 물에서 나온 말인지를. 흐린 곳에서 나온 말로 나를 재단할 필요는 없다. 셋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알미 단단할수록 미운 사람의 말은 힘을 잃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날마다 글을 썼다. 그 글들은 누가 읽어주기를 바라서 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썼다. 그 작업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남이 나를 흔들려 해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려 했다. 물론 언제나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는 밤이 있었다. 그날은 붓을 들어도 글이 써지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 감정을 내버려 두었다. 억누르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옆에 두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았다.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운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더 지친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다시 중심을 찾는 것이다. 그 연습이 쌓이면 달라진다. 같은 사람 앞에서도 전보다 덜 흔들리게 된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다. 나는 유배지 생활이 끝날 무렵 한때 나를 그토록 흔들었던 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었다.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로부터 나를 되찾은 것이었다. 미운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가는 한 반드시 또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게 둘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질 수 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나를 미워한 자도 있었고, 나를 무시한 자도 있었고, 나를 잊어버린 자도 있었다. 그들을 모두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용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용서하려 했었고 그 애씀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묶인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나는 조금 가벼워졌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았다. 다만 그 무게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강진당에서 수백 권의 글을 썼다. 그 글들이 나를 살게 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붓을 들었다. 그러나 쓰다 보니 알게 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미운 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억울함도 분노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붓 끝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 있었다. 그것이 내가 찾은 방식이었다. 미운 사람에게 쏟을 힘을 나에게 쏟는 것.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나는 그들보다 훨씬 먼 곳에 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달라져 있었다. 그것이 미운 사람을 올바르게 대한 결과였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간 것이었다. 그대들의 삶 속에도 미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그대의 삶을 바꾼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미운 사람을 만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둘 것인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삶은 생각보다 짧다. 미운 사람을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짧다. 그 힘을 아껴 그대가 사랑하는 것에 쏟는 것. 그것이 결국 마음이 편한 삶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대들이여,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흔들린 뒤에 돌아올 자리를 마음 안에 두어라. 그것이 있는 한 미운 사람은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삶이란 늘 사람 사이에서 답을 찾는 여정이다. 혼자서는 풀리지 않던 마음의 매듭이 누군가의 이야기 한 줄에 풀리기도 한다. 다산의 인생학교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곳이다. 유배지에서 꺾이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함께 느껴왔다. 인간관계의 고통, 상실과 회복,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이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구독은 무료이며 그대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한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해준다. 혼자 힘든 사람, 미운 사람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사람, 억울함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도록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란다. 이 채널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전한 편지 이야기,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 가난하지만 품위 있게 사는 법,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대가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기다리고 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 사람이 무서워지는 날,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날, 그때 이 채널을 다시 찾아주기를 바란다. 다산 선생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붓을 들어 써 내려간 그 글들이 오늘 그대의 마음의 등불 하나를 밝혀줄 것이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 자리가 여기 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오늘도 그대를 기다린다.